안녕하십니까, 링컨입니다. 1월 31일 일요일 9시가 조금 넘었네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냐면 삼성전자 주식전망 3탄입니다. 삼성전자 워낙 많이들 투자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요즘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도 구속되고 뭐 여러 가지 좀 뒤숭숭한 측면도 있고, 앞으로 삼성전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워낙 뭐 삼성전자야 워낙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뭐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최근 기사 중에 하나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1월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가 2020년 전체 삼성전자에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투자했다. 그래서 2021년 1월 달에 10조 1,563억을 아마 사들였는가 봐요. 근데 거래 금액이. 근데 2020년 전체에 삼성전자 9조 5,951억.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이 작년 12개월 전체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인데, 야, 요거를 어떻게 바라봐, 요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저는 근데 여기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이제 그 존 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이 투자를 갬블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진짜 인베스트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문화가 정착이 안 됐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뭐 역사가 이제 꽤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정착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소위 주식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보면 대체적으로 뭐 중기 장기로 보시는 분들도 좀 있지만 대부분은 하루 뭐 내가 이거를 가장 하루에 싸게 사서 뭐 비싸게 팔고, 물론 전업 투자자들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근데도 성공률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 독하게 하시면 가능할, 막 진짜 100명 하면 한두 명 살아남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실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일단은 시간적으로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시간이 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루 종일 주식, 뭐 하루 종일은 아니죠. 뭐 10시부터 3시까지인가요? 뭐 저는 정확히 주식 시장이 아마 그렇겠죠. 9시부터 3시인지 10시부터 10시부터 3시인 것 같아요, 아마. 근데 그거 맨날 그거 쳐다보고, 그리고 그거 쳐다보고 끝이 아니잖아요. 또 밤새 연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전업 투자자로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과연 그 방법밖에 없는 걸까? 정말 100명에서 1명 그냥 미친 듯이 죽을 듯 살 듯 해도 100명에서 1명 살아남는데, 과연 내가 그 살아남는 한 명이 될 수 있을까? 원래 저는 그거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솔직히 해도 제가 할 수 있을지,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좀 힘들 것도 같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100명 중에 한 명이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어찌됐든 우리 일반 사람들은 결국은 장기 투자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장기 투자로 가더라도 내가 시간 어느 정도 투자는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안정적이면서 성장도 되고 그런 주식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저것 또 생각하기 싫어. 그러면 우리나라에 삼성전자보다도 나은 주식이 없잖아요. 생각하기 싫은 사람한테는. 당연히 삼성전자에 몰릴 수밖에 없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시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잖아요. 예. 그건 저도 잘 너무 알죠.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그래도 기본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은.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딸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글이나 아마존 앞으로 주식을 사주려고 하는데, 그 전에 연습 단계로 삼성전자 갖고 우리 딸들 좀 사주려고 그랬더니 자기들 물론 갖고 있는 돈 갖고 사는 거지만 딸들도 좋대요. 다 사겠대요. 그래갖고 삼성전자로 좀 사서 연습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에도 슬슬 투자를 좀 시키려고 하는데, 음, 그래도 좀 자기가 투자한 주식이라면 그래도 기본은 아셔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은 하루에 내가 부동산에 투자해도 그렇고 조사는 좀 해고 투자해야죠.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설령 돈을 번다 하더라도 그 돈은 나중에 그렇게 조사 없이 하시면 또 잃어버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어도 하루에 한 10분에서 30분은 내가 투자한 주식에 관심을 좀 갖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든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기존의 나쁜 갬블링 관습에서 이제 서서히 정말 투자의 길로, 우리나라도 좀 선진 문화의 그런 것들이, 사실 선진 문화여도 주식 투자 쉽지 않은데 그런 문화조차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갬블인데, 주식 투자가 이제 그런 패러다임, 주식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인의 시작이지 않을까, 서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해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반가운 뉴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구속되고 우리나라 삼성이 뇌물 기업으로 낙인 찍히면 어떠냐? 낙인은 벌써 찍혔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됐는데 삼성그룹에 앞으로 미래에 전혀 영향이 없다,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더 좋은 건 아닌데 문제는 1년 2년 들어가는 건 사실 큰 상관없습니다. 뭐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이런 데 시스템이 다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좀 장기적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보면 분명히 지장은 있죠. 왜냐하면 회사의 미래 동력을 찾아야 되고, M&A 기업도 해야 되고, 직접 시장을 세계를 많이 돌아다녀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리 앞으로 1, 2년치는 웬만큼 다 구성돼 있으니까 큰 지장이 없는데, 이재용 부회장 뭐 그렇게 오래 안 있겠죠. 뭐 특별 사면돼서 나오거나, 아니 쭉 산다 하더라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살지는 않겠죠. 뭐, 뭐 특별 사면돼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때 1년 살긴 했지만 나름대로 좋은 경험일 것 같고, 더 기업을 윤리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앞으로 강력한 도민이 될 것 같고, 정말 삼성 기업이 글로벌 초인류 기업이지만 문화나 그런 거는 아직은 좀 못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직은 문화가 안 되잖아요. 현대자동차도 군대식 문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정말로 이런 기업 문화가 환골 탈퇴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 계기를 통해서 정말로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그러니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둘 다 잘하는 기업으로 변신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변신한다면 이 지금 커다란 위기가 또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뭐 네 가지 앞으로 핵심 사업 중에서도 뭐 일단은 뭐 AI도 물론 좋지만 어쨌든 지금 전장 사업하고 바이오 산업이 삼성전자를 이끌 가장 두 개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네덜란드 NXP, 스위스 ST 마이크로, 독일 인피니언 지금 M&A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데, 네덜란드 NXP는 2018년도 퀄컴이 49조 9천억에 인수하려고 하다가 중국이 승인을 안 해줘서 못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의아할 것 같은데 네덜란드 기업인데 왜 중국이 승인을 해줘야 되지? 근데 네덜란드 예를 들면 NSP 공장이 중국에도 많이 있거든요. 중국에서도 많이 생산하고 중국 기업에도 많이 팔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도 이해 당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이해 당사자인 여러 나라의 승인까지도 얻어야 이 M&A가 승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적 M&A가 세계적 역학관계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 퀄컴 미국 기업이 그렇게 반도체에서 하는 게, 어차피 미국하고 중국하고 앞으로 세계 패권을 다투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 맞득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게 중국을 지금 견제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좀 나름대로, 삼성전자는 거의 우리나라 기업을 탈피할 정도의 그런 기업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있지만 이런 면에서는 또 좀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게 다 세옹지마라고 그러잖아요. 나쁜 게 있으면 또 좋은 게 있고, 좀 나쁜 일 있다고 너무 낙담하실 필요 없고,
또 좋은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독일 인피니언은 아시다시피 몇 년 동안 삼성이 계속 검토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소문 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독일 인피니언이 차량용 반도체 세계 2위라고 그러는데 여기 그룹이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인수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삼성전자 여러분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8만 원대에서 조정 좀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올라갔다가 좀 또 떨어졌다가 그렇게 좀 실갱이 뭐 한 달을 할지 두 달을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실갱이 좀 하다가 또 가니까 결국은 또 뭐 올해 안에 당연히 9만 전자, 10만 전자, 11만 전자까지 가죠. 근데 이제 언제 갈지는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주식 튀는 방향은 10만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뭐죠? 환율 뛰는 방향은 신도 모른다 이런 농담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 언제 오를지 물론 뭐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뭐 분석해갖고 뭐 언제쯤 뭐 월요일 날뭐 다시 좀 상승할 거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 중장기 투자자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삼성전자 그냥 저 믿고요. 가니까요. 그냥 놔두시죠. 뭐. 근데 단기적으로 좀 예를 들면 조정이 한 달 갈 수도 있고 두 달 갈 수도 있잖아요. 나 단기적으로 나는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 갈아타시는 거. 좀 뭐 한 달 두 달에 당장 이거 수익 안 나면 나 죽는 거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되죠. 뭐 삼성전자만한 주식이 어디 흔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뭐 구글이나 아마존으로 갈아타시려면 뭐 그거는 안 말리겠습니다. 그거는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요. 자, 준마 영어, 엉크션의 준마 영어. 점심 먹었어요? Have you eaten lunch? Yes, I have. 먹었으면 No, I haven't eaten lunch yet. 지금 present perfect 현재 완료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오늘 부모님 모시고 점심 먹어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가서 제가 Have you eaten lunch? 그러고 저렇게 근데 제가 뭐 영어 교육하는지 다 아시니까 대답 못 하시겠지만 이놈은 왜 그러나 이러시겠죠. 식구들끼리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 초보자 그러니까 왕초보는 마시고 초보자나 초중급에 올라가신 분들이면 자녀들하고 뭐 하루 1시간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일주일 정해서 일주일 동안은 영어로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말 안 할래나? 하여튼 저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호주 있을 때 부인한테 계속 1년 동안 영어로만 얘기했습니다. 부인이 한국말은 하더라도 저는 항상 대답을 영어로 했어요. 물론 사전에 얘기는 했죠. 나 좀 영어 좀 연습하려고 그러니까 나 1년 동안은 그냥 계속 당신한테도 영어로만 얘기하겠다. 그리고 1년 정도 영어로 얘기하니까 그 다음엔 굳이 꼭 영어로 얘기할 필요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말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한국말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영어 쓰면 되지. 굳이 영어를 더 연습할 필요를 못 느껴서 그랬지만 1년 정도 물론 그때는 호주에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뭐 직장 나가서 일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집에 있을 때는 와이프하고 애들하고 약속하고 이제 초보자나 초중급에 오르신 분들은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재밌습니다. 커피 마셨나요? Have you drunken coffee? Yes, I've drunken coffee. drunk coffee. No, I haven't. 영화 스타 보신 적 있으신가요? Have you met any movie stars? Sure, I have met 전지현. No, I've never met any movie stars.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저 다닐 때 국민학교였지만 어찌됐든 초등학교 때 그 당시에 제가 3학년인가 4학년인가 유지인 그때 본 적이 있었는데 야 사촌 형이 유지인하고 악수하고 하루 동안 손을 안 씻더라고요. 유지인 본 적이 있었고 고등학교 때 정윤이 본 적이 있었고 남자 무비스타도 여러 명 봤는데 뭐 아주 그래도 여러 명 꽤 봤습니다. 저는 이제 강남에서 주로 살았었기 때문에 근데 송재호 탤런트 와 키가 정말 작으시더군요. 저는 솔직히 보고 난쟁이인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
배우들은 이렇게 작구나. 물론 화면상으로도 작은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수사반장에서 악역으로 많이 나왔던 그 두 부부 와 봤는데 그 두 분들도 송재호 우리 배우님만큼이나 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 진짜 난쟁이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 배우들은 그렇게 작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청이라고 그분은 또 물론 옛날 배우는 아니지만 한 67년생 정도 됐지인데 물론 그분 20대 때 봤는데 그분은 또 키가 크시더라고요. 인물도 훤칠하고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때 한참 그분이 무슨 뭐 청소년 드라마에 나와서 인기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앞에서 봤는데 그분은 인물 상당히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 무비스타즈하고 이제 그 유명한 분들 셀레브리티라고 그러죠. 셀레브리티. 여러분들 혹시 댓글에 여러분 보신 셀레브리티 보시고 이 사람 실제 보니까 어떻더라 이렇게 댓글 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Have you seen a ghost? 귀신 보신 적 있으신가요? Yes, I've seen a ghost once. 고스트 한 번 본 적 있어요? 한 번 보면 자꾸 보게 되는 거 아닐까요? No, I've never seen a ghost. 대부분 고스트 보신 적 없으겠죠. 옛날에 고스트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막 그 만화 영화하고 막 이렇게 혼재돼서 제가 중학교 때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근데 이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해서 별로였었는데 그 당시에 엄청 흥행했습니다. 막 그렘린도 나오고 막 고스트 나오고 이랬을 때 야, 저도 이제 늙었나 봐요. 옛날 생각납니다. Have you ever tried Indian food? Yes, I've tried it twice. No, I've never tried it in my life. 야, 호주에 있을 때 우리 와이프가 그 인도 애한테 인도 음식을 배워갖고 인도식 카레는 우리나라 식카레하고 전혀 다른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카레는 일본에서 유래돼서 그렇게 만드는데 인도가 지역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그러니까 인도는 인도 카레라는 게 딱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인그리디언트하고 여러 가지 소스들인데 그걸 막 섞어서 자기들이 막 카레 여러 가지 레시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카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인도식 카레 배워서 가끔 별식으로 만들어 드시면 근데 우리 와이프 지금은 까먹었는가 봐요. 지금은 안 해주더라고요 그거. 근데 어디다 아마 써놓기는 써놨을 것 같은데 갑자기 옛날에 호주에서 있었던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션은 퍼스에서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쪽에 동쪽에 뭐 캔버라 그 근처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브리스번에서도 있었고 그랬는데 션이랑 만나면 호주 얘기 가끔 자주 하거든요. 션은 막 호주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호주에 있을 땐 되게 즐거웠는데 호주에서 그닥 살고 싶지는 않아요. 아니 한국에서 살아도 즐거운데 뭐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그 나라 사람이 아니 이제 다른 나라 가서 살면 뭔가 이렇게 내가 스포츠를 늘리고 정말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많이 늘리지만 제가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못 보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 못 먹는 것도 있고 뭔가 그런 아쉬움들이 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항상 뭔가를 얻으면 무언가를 포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물론 한국에 있으면 자연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건 있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운동 시컨 하고 그다음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뭐 물론 딸들이 공부하면서 조금 스트레스는 받지만 뭐 호주 간다고 미국 간다고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없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보다 좀 덜 할 수는 있지만 거기도 나름 스트레스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참 외국으로 이민 나가다가 요즘 그렇게 많이 안 나가잖아요. 외국 나가봐도 별거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 10년, 20년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렇게 10년, 20년 살다가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어떤 부분 느끼는 게 좀 있겠죠. 근데 물론 아주 어렸을 때 가거나 거기서 태어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게 덜 할 텐데. 근데 그런 분들도 예를 들면 뭐 한 살 때 입양돼 가고 거기서 완전 그 사람은 외모적으로는 한국 사람이지 동양 사람이지만 실제 사고방식은 완전 미국 사람이죠. 근데도 우리나라 오면 미국보다 우리나라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물론 외모적으로 닮아서도 그렇지만 그 안에 유전자적으로 뭐 끈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이민 간 사람들을 삶은 달걀이라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겉에 노란색 황인종이고 한가 벗기면 하얀색
사고방식은 백인종인데 그 안에는 다시 노란색 노른자 있잖아요. 그 안에 깊은 어떤 거는 다시 또 어떤 동양 사람, 한국 사람인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한 것 같으네요. 어찌됐든 삼성전자 걱정 말고 가자! 이렇게 결론 내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This is Lincoln.